자, 지금 북일 관계 관련해 갖고요. 이거 사실 어제 원고에 있던 건데 북일 정상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3월과 5월 달에 동남아에서 비밀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어제 국제 뉴스가 있었어요. 네. 이거 사실은 되게 끔찍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북한이랑 싸우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지들끼리 뭔가 짜웅을 맞춰가지고 우리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이 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우리가 북한이랑 싸우라고 했어요? 응? 그런 말 안 했는데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혼자? 아니, 알아서 하는 것도 방공 있지만 외치면서 걔네는 일본이 뭘 원하는지를 성년이 알고 있어.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 하면서 일본이 말하지 않아도 그거예요? 이걸 이 테마에서 들으니까 정이 아니라 총을 뽑고 싶네요. 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진척 관계에서 일본이 더 질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기사를 좀 보면 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게 드러났는데요. 북한과 일본 양국 관계자들이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동남아시아에서 비밀리에 접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과의 대화에 의욕적인 자세를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모든 국권을 내려놓고 하겠다고 했거든. 납북자 문제 제일 큰 게 그거거든요. 이제 납치 제일교포 뭐 이 얘기를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여기가 동남아라고 하지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이 합의를 거치면서 돈 문제, 지급 방법 그리고 양자 투자에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실리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영수증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와 있는 어떤 현금 다발을 보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국제관계에서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치면 이미 계약금, 돈을 엄청 줬다는 얘기죠. 계약금 정도는 건너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배상금으로 400조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조 원씩 끌어서 10년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의 1년 현재 국가 예산이 10조 원 남짓이거든요. 우린 600조 원이죠. 네. 근데 그 10조 원 남짓한 돈의 4배가 넘는 돈을 10년 동안 400조 원을 순수하게 보상금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투자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보다 지금 금액이 올랐으면 올랐지 북한이 깎아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40조 그럼 뭐 성렬이가 지금 뭐 1년 만에 쓴 게 160조인데 이게 우습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600조 예산을 쓰다가 갑자기 2,400조 예산 미국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국가 예산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봐.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난리. 이미 지금도 난리 나기 직전입니다. 이 정도의 돈 벼락을 맞게 되면 그 남북 교류를 왜 합니까, 북한이? 예? 지금 작정하고 너는 어차피 내가 미국이랑 친해놓으면 너는 절대 북한을 못 쳐들어와 라는 전제를 잡아놓고 있는 상태. 그 돈 받아갖고 경제 개발에다 쏟아부으면 물론 일부는 정은이가 먹겠지만 정은이가 젤렌스키만큼 먹은들 그 엄청난 돈벼락이 북한 경제와 인민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냐고. 우리가 바보 되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의 인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리고요. 사실상 레짐 체인지라는 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북한에서 세종대왕 내버려요. 그렇게 되면 지금 김정은은. 우리는 북한 문제에 아무 말도 못하고 북한 공산당 뭐 이런 욕만 하다가 섬처럼 되는 섬처럼. 그래서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고 경제 협력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납치자 문제를 비롯한 뭐 갖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양측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걸리는 게 없어 이제. 문제는 일본이 이런 짓을 하는 게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북 긴장 관계를 만들어가고 북한이랑 교류를 끊으면서 지금 받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국가 신인도에 대한 문제
그 안보 이외에 위협. 안보에 대한 어떤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신용도가 안 올라요. 남북 통일만 된다 그러면 증권이 막 오를 거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증권이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도 치지만 중요한 건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굉장히 평화적인 체계를 이뤄나간다라고 생각한 외국 자본들의 투자가 또 한몫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투자를 할 거면 이왕이면 북한에다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북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한국에 먼저 돈을 주고 한국이 그 돈을 운영해갖고 북한에 주는 방식을 택하려고 했어. 왜? 북한에는 지금 돈을 뿌렸을 때 이 돈이 그냥 당으로 들어가요. 북한에는 일단 기업이 없어. 모든 국가 국책 사업들을 뭐 군부나 무슨 보위부나 정치국이나 이런 데서 즉 공무원들이 국가 사업들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돈을 풀어서 국민들한테 배분을 하려고 해도 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거나 예치를 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은행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화폐도 없어 지금. 북한에 화폐가 있긴 하지만 하도 인플레이션이 심해갖고 주로 달러들 많이 쓰고 한동안은 한국 돈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한테 보내주는 이 송금이 지금 북한 경제의 30~40%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었다고. 그때는 남북관계가 좋아야 돼. 교류가 잘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때는 진짜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휴대폰 가지고 북한에서 통화했어요. 중국 사람이 로밍 걸어갖고 북한에 들어가면 친척이랑 10만 원씩만 내면 통화를 시켜줘. 30분씩. 그리고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그쪽 중국에 송금해서 거리로 보내갖고 생활비 보태주고 거기서 탈북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통해갖고 돈 보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다 필요 없어진 거야. 북한이 돈 맛을 보면요. 우리보다 유리한 게 엄청 많습니다. 일단 우수하고 저렴한 인건비들 있고요. 풍부한 지하자원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영토가 무한대요. 우리는 뭐 어디 땅 투자하려고 그러면 땅 사고 뭐하고 해야 되잖아. 북한은 그냥 이 땅 내가 쓸게요. 그러는 순간 그냥 군인들이 삽 들고 와갖고 10,000평이고 100,000평이고 쭉 펴주고 편하게 쓰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일본이 북한하고 제휴를 맺게 되면 상업은행, 그 다음에 전기 요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갖고 북한 경제를 단기간에 끌어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부터 일본 물건 하청해서 니들이 만들어. 우리 그거 해갖고 전 세계 팔아먹자.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니까 기시다는 지금 있는 이 경제 위기 그리고 어떤 지지율 위기를 갖다가 북한하고의 경제 교류 사업으로 한 방에 털어버릴 수 있는 거고 그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도 성렬이한테 너 계속 북한한테 싸워. 응? 지금 아까 우리 방송 초기에서 얘기했던 대로 정북 좌파를 물리치고 북한 괴뢰도당을 물리치자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우리를 괴뢰도당으로 그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뭐냐? 대한민국 정부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일본하고는 이따위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의 앞날이 진짜 풍전등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일본과 북한이 국교 정상화라고 정상 수교를 한다? 이거는 대만이 중국한테 그러니까 대만이 미국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유엔에서 쫓겨났던 그 시절만큼이나 경제적으로 그렇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나라 외교나 우리나라 전반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일본과 북한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상회담 하게 되면 최소 1~2년 안에 국교 정상화가 돼버립니다. 1~2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중국도 미국의 등소평이 건너가가지고, 정상회담 하고 오고 나서 2년이 걸렸어요.
국교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북한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의사결정도 훨씬 빠른 데다가 지금 얻을 게 너무 많거든요. 아니, 일본을 통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네 마네 하고 있는데 다 트럼프가 오면 요건 말려줄 겁니다. 자기가 먹어야 되려고.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는 기시다는 말려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도 북한하고 얘기하는 건 미국하고 북한인데 사실은 그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윤석열로는 북한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시다가 트럼프가 된다는 전제하에 내년 6월 전에 어떻게든 이 회담을 끝내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편의를 다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북한은 중국하고 러시아를 예전같이 홀대받지 않고 완전히 우리 편으로 지네 편으로 끌어넣기 때문에 북한 편 끌어다 당겨놨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는 현재까지는 밀려있지만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남한한테 안 꿀린다. 그리고 남한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돈은 일본에서 뽑아 쓰고 무기는 러시아에서 받아서 하고 외교는 중국에 빗대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하고 손을 잡는 단계까지 육자회담을 열리는데 한국을 뺀 나머지 5개 국가가 전부 북한하고 똘똘 몰아가지고 한반도 정책을 끌고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자회담. 네. 5대1 회담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현실 속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다?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지금 뭐 내년 총선에 이겨갖고 그때 가서 200석 만들어갖고 그때 가서 탄핵해야지 지금은 안 된다? 이런 뜨뜻미지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국진당 안에서도 지금 딱 40명이 지금 자기 공천 지었고 난리게 생긴 현역 의원놈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갖고 반드시 탄핵을 총선 이전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